네, 금요일 교육 플러스 오늘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폴정입니다. 박사님, 이제 의대 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또 부모님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특히 이제 과목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필수 과목이 있죠? 이번에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 가운데 네. 이제 처음부터 의대를 준비하겠다 해갖고 저하고 상담을 좀 많이 했어요. 방학 동안에. 네. 그리고 지금 학기 시작이 되면서 또 학생들이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네. 자기 의대 준비하는데 수업 커리큘럼을 이렇게 하면 되겠냐. 4년치 커리큘럼을 짜서 보내오는 학생도 있고요. 네. 또 일부 학생들은 한 1년치 1학년 수업을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하고 많은 문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필수 과학 과목 같은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간의 의대하고 치대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다 비슷하고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1년 또 수학 1년 물리, 화학, 생물, 유기화학 이거는 각각 1년씩이고요. 여기에 이제 실험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생화학은 한 학기. 근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유기화학 완만 해도 괜찮다 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네. 어떤 학교는 1년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1년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에도 약간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어 과목을 수강을 해라.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라이팅 인텐시브 코스를 듣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스피칭하는 이러한 그 클래스를 들어라 이렇게 네.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게 있고요. 또 수학 같은 경우에도 캘큘러스 한 학기, 다음에 통계학을 한 학기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 놓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수학 캘큘러스 1, 2로 해서 1년 들었는데 안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은 일부 학교에서는 그래도 캘큘러스 한 학기, 다음에 통계학을 한 학기 이렇게 들어라. 이렇게 구분을 레커멘드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조금 그렇게 상위권 의대 같은 경우에는 또 통계학을 들을 경우에는 바이오 스태티스틱을 네. 들어라. 이렇게 또 구분을 지어주기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상위권 의대에서 요구하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네. 또 물리를 들을 경우에도 물리에도 어느 챕터 어떠한 것을 들어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라. 뭐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인문학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상위권 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인문학을 24학점 이상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UCLA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많이 들어라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학 과목에 치중하지 말고 골고루 한 50%는 인문학, 50%는 사이언스 이렇게 듣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치대 같은 경우에도 필수 과목은 거의 비슷해요. 인문학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치대에서는 생물학 분야에서는 약간 어드밴스드한 클래스를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의대 같은 경우에도 요 UC 계열의 의대는 일반 생물학 이외에 약간 어퍼 레벨을 한 과목 이상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UC 계열의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바이올로지나 아니면은 셀 바이올로지를 하나 더 듣는 것이 필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치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보다는 그 학교별로 또 요구 사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 미국의 치대다 그러면 거의 공통적으로 비슷했는데 지금은 학교별로 좀 요구 사항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UC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치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콜로지하고 소시올로지 이것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필수 과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자체를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4학년인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 했을 경우에는 의대 지원한 다음에 입학하기 전까지만 점수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학하는 해에 8월 1일까지 점수가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면 되고요. 또 일부 치대에서는 또 AP 과목
과학에서 크레딧 받은 거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런 학교들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아, 네네. 약간 변화가 좀 있고 각 학교별로 또 이렇게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올해 네. 치대를 지원한 학생 가운데 네. AP 크레딧을 받고 네. 그것을 대체하려고 했던 학생이 이런 규정이 있는 거를 알고 저하고 상담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해주니까 네. 이제 이미 놓쳤죠.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는 학교는 올해 지원을 못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 네. 점점 예. 치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네.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의대는 아직까지는 AP 과목을 인정을 해주겠다 하지만은 그 어퍼 레벨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 가능하면은 의대나 치대 필수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AP 시험에서 5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크레딧을 받지 말고 다시 대학에서 수업을 들어라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AP 과목을 들으면서 5점을 받았을지라도 의대나 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학부터는 다시 그냥 클래스를 듣는 게 더 좋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을 때 치대 같은 경우에도 좀 어퍼 레벨의 바이오 과목을 듣는 게 좋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냥 바이오 전공을 하는 게 확실히 더 유리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 전공을 해서 점수를 잘 받을 경우에는 네. 좀 명문대 의대나 명문대 치대 가기는 좀 수월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사이언스를 전공으로 했을 경우에 네. 그렇게 명문대 의대나 치대 갈 정도로 점수를 잘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존스 홉킨스나 이런 데에 네.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이 네. 3.93 이렇게 되거든요. 와, 그러니까 네. 저희 경험상으로 아시안 특히 한인 학생들이 존스 홉킨스 합격하는 경우는 3.95가 넘어야지 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 과목을 전공으로 하면서 이렇게 점수를 잘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과학 과목에서 약간의 한두 과목 정도 어드밴스한 클래스를 듣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전공으로 해서 필수로 할 경우에는 나한테 맞는 것도 있지만은 안 맞는 과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의대 치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약간 요령껏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이렇게 그러면 전공을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학생들이 사실 전공을 많이 바꿔요. 네. 한 2.5번 정도? 왜냐면 저하고도 상담을 하면서 1학년 때 무엇을 전공을 하겠다 했다가 또 2학년 때 바꾸고 막상 2학년 2학기 때 실제 전공을 정하려고 할 때는 또 바뀌고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무슨 전공을 하겠다 하는 거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신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바이오 전공을 해서 학점을 잘 받는다면은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제 학점이 안 나올 경우에는 의대 지원을 할 때 또 여파가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좀 인문계 쪽 학과도 좋다고 이제 항상 추천을 해주시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을 통해서는 미국 의대 치대 진학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714-264-2244, 714-264-2244번으로 문의하시고요. 웹사이트는 스템 연구소 구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네, 스템 연구소와 함께하는 금요일 교육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폴정 박사님 도움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AP 시험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때 이제 5점을 받았더라도 의대를 지원할 때는 대학 가서 그냥 다시 그 수업을 듣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AP 시험과 관련해서 또 의대면 더 도움 말씀 주실 게 있나요? 의대에서는 대부분의 AP 시험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대부분의 의대가 명문대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AP 바이올로지를 이제 점수를 잘 받아 크레딧 인정 받았을 경우에 이제 의대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 어퍼 레벨을 한 학기 이상을 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어퍼 레벨 같은 경우 점수 받기가 오히려 더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AP 크레딧을 인정을 받지 말고 처음부터 그 제너럴 바이올로지나 제너럴 케미스트리 수업을 들어라 이렇게 많이 권하고 있지요. 그것도 노하우네요. 그리고 일부 이제 학생들 보면은
AP 수업이 학교에 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주변 주립대학 가서 예. 대학 과정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꽤 있어요. 있죠. 이제 예. 저희가 지도한 학생들 가운데서도 꽤 있는데 네. 이런 학생들은 우수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수업 들은 것도 다 A를 받고 예. 성적이 무척 좋아요. 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고등학교 때 대학에서 수업 들은 거 갖고 의대를 지원할 때 어떻게 될지 학생들이 궁금해갖고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인정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인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가능하면은 대학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다시 들어라 이렇게 권하고 있고 네. 만약에 다시 듣기 싫다 그러면 예. 그 어퍼 레벨을 꼭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퍼 레벨 점수 받기가 어렵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들어라 하는 이유가 네. 오히려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너무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고등학교 때 주변에 있는 주립대학에서 점수를 받아서 A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다시 수업을 들어서 점수를 받는 것이 오히려 네. 더 인정을 받지 않겠나 하는 거고 그 어퍼 레벨은 네. 더 어렵기 때문에 네네. 점수 받기가 더 그쵸, 힘드니까 네. 다시 리피트해서 수업을 들어라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생각할 때는 어퍼 레벨 그걸 들었을 때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단 말이죠. 명문대 의대에서는 사실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약간 그 어퍼 레벨을 들어라 이렇게 예. 권하고 있어요. 권하고 꼭 그렇게 해라 이거는 아니고 네. 레커멘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학점에 있어서 잘 못 나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를 다니다가 편입을 하는 경우가 있죠. UCLA나 이렇게 또 편입을 하는데 그 경우에는 그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들은 일반 생물, 일반 화학 요런 수강했을 때 의대 지원 시에는 또 어떻게 뭐 불이익이 없는지 이런 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두 가지 방법인데요. 처음에 커뮤니티 컬리지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편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 2학년 때에 UCLA 지원을 해서 편입에 네. 합격을 했다 했을 경우에 네. 대부분의 의대에서는 이런 상황은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수업 듣는 걸 다 인정을 해줘요. 예. 다만 일부 명문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수업 들었을 경우에 네. 필수 과학 과목이라고 하는 거죠. 네. 수업 들었을 경우에 그 어퍼 레벨을 지금 다니고 있는 4년제 대학에서 듣는 게 좋다. 예. 이렇게 권장 사항이에요. 이렇게. 네. 네. 근데 UCLA를 처음부터 다니는데 일부 네. 과목이 어렵다고 네. 해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한두 과목을 듣는다. 요거는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는 아니지만은 네.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2년제인 커뮤니티 컬리지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4년제 조금 UCLA보다 좀 쉬운 학교, 점수 받기 쉬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을 권장하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은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UCLA 학생이 의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과학 과목의 하나를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들었다. 요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 다니다가 4년제로 편입을 했을 때 그 전에 들었던 수업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받는 거군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인정은 다 해줘요. 인정은 다 예. 받고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4년제를 다니면서 이제 여기서 학점 받기가 어려운 과목을 2년제에 가서 듣는 건 그거는 이제 좀 추천을 안 하신다. 그렇죠.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예. 근데 이제 학생들이 성적이 좋고 그래도 좀 좋은 의대를 한번 지원해보겠다 했을 네. 경우에는 네. 이런 것들을 다 좀 고려를 해야지 돼요. 고려할 점이 또 많네요. 이래저래.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온라인 수업이 있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도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학생들이 네. 많이 헷갈려 해요. 지금 일부는 온라인 수업이 있고 예. 일부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 없어진 학교들도 있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의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온라인 수업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게 근데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쵸. 팬데믹 이전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필수 과학 과목이나 이거 들은 거는 인정을 안 해줬는데 지금은 팬데믹
여파 때문에 그런지 아직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1학년, 2학년 학생이 네. 온라인 수업으로 뭐 케미스트리라든가 바이올로지 수업을 들었다. 네. 근데 이 학생이 의대를 지원할 때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네. 온라인 수업 중요한 필수 과목은 온라인 수업을 안 듣는 게 네. 좋다 하는 거고요. 네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네. 치대에서도 일부 치대가 AP 크레딧은 인정을 안 해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 1학년 지금 지원하는 학생 가운데 AP 크레딧 인정받고 수업을 안 들은 학생이 있어요. 그걸 대체하느냐고. 네.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는 이런 치대는 지원을 못한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그에 그러니까,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한시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기 때문에 네. 이후에 네. 지금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의대를 지원할 때는 또 어떻게 바뀔지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예. 또 패스 페일로 학점을 준 적이 있어요. 네. 수치로 준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거는 대부분의 지금도 의대에서는 그거는 인정을 잘 안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또 많은 학교들이 지금 패스 페일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특히 의대 필수 과목들은 네. 절대로 패스 페일 수업을 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가능하면 온라인 수업도 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수 과목에 한해서는 이제 그렇게 좀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의대 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수강해야 되는 그 필수 과목만 들으면 됩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들으면은 좀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진짜 그것만 들으면 되는지 어떤가요? 처음부터 프리메드 예. 과정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필수 과학 과목에 영어, 다음에 이제 수학이 들어가겠죠. 네. 그거만 해서는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의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제네틱스, 그러니까 유전학이라든가 생리학 정도는 좀 더 들어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 네. 인문학을 전공한 다음에 네. 의대를 가겠다 하는 학생들은 사실 그 필수 과목만 들어도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네. 지도를 해보니까. 네네. 그리고 만약에 프리메드를 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 필수 과목만 의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과목만 수업을 들었다 하더라도 네. 기타 MCAT 점수가 좋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의료 활동이나 이런 것이 뚜렷하다고 하면은 네. 의대 인터뷰 받고 합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UC 계열의 의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바이올로지 수업에 있어서는 약간 어드밴스드 클래스를 한 과목 이상을 더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또 명문대 의대일수록 그 필수 과학 과목 이외에 네. 한 2과목 정도는 더 들으라고 많이 레코멘드를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뭐 셀 바이올로지라든가 아니면은 그 생리학 같은 거 들으라고 많이 권하고 있고요. 네. 근데 치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해요. 치대 같은 경우에는 예. 의대보다는 그 특히 이제 생물학 관련된 과목에 있어서 네. 한 2-3과목 정도 더 어퍼 레벨로 어퍼 레벨을 듣는 거를 권하고 있고요. 네. 특히 명문대 치대일수록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정한 그 과학 과목들 뭐 필수 과목만 들어도 되는데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명문대며 각 학교별로 또 요구하는 사항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퍼 레벨을 요구하는 학교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자세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인문학을 이제 최근에는 많이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점점 더 인문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그 뭐 제2외국어를 해야지 되나요? 막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인 이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을 좀 한다고 하면은 네. 구태여 뭐 딴 랭귀지를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한국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라. 네. 이렇게 권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의대에서 요구하는 거는 기본적인 외국어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하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특히 만약에 이제 스페니쉬를 배웠다 하면은 단순히 내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다 하는 것보다는 네. 스페니쉬를 배운 다음에 그러한 커뮤니티에서 내가 봉사한 게 있으면 더 좋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대학에서 인문학 특히 사이콜로지나 이런 걸 더 원했는데 그 점수가 없다 한다면은 언제까지 좀 듣고선을 내면 될까요?
의대는 사실 그 사이콜로지가 필수 과목은 아니에요. 아, 네. 이제 MCAT에 그 과목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공부는 해야지 돼요. 네. 근데 치대가 점점 더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들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의대에 준비하는 학생들도 사이콜로지하고 소시올로지는 꼭 듣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네. 그 점수는 언제까지 내면 될까요? 8월 1일까지로 돼 있어요. 네, 8월 1일까지 이제 의대 입학 전에 8월 1일까지 그렇죠. 점수 제출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요즘에 의대 치대에서도 매년 좀 약간씩 학교마다 또 정책이 좀 바뀌고 있으니까 각 웹사이트를 자세히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좀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스템 연구소에서는 좀 뭔가 부족하거나 좀 힘들 때 더 많이 요청을 하시죠, 상담을?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가이드만 해주는 게 아니라 학생 개개인에 맞춰서 이런 활동도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연락이 와요. 아, 그렇죠. 때로는 굉장히 힘든 학생들도 있는데 점수가 도저히 이 점수 갖고 의대를 갈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런 학생들이 막 자기는 의대를 꼭 가야 된다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뭐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미국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열정만 있다고 하면은 언더 과정에서 성적을 좀 좋지 않게 받았어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714-264-2244, 714-264-2244번이고요. 스템 연구소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폴정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